반갑습니다. 2026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제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내용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CBT 출제 예상 키워드 넣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보고 확인을 한 내용들인데요. 기초 통계량 쪽에서는 중심 위치 척도, 산포 척도, 비대칭도. 중심 위치 척도라는 건 최, 중, 평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산포 척도라는 거는 분산, 표준 편차, 4분위, 범위. 이쪽도 4분위 수도 들어갑니다. 비대칭도는 스큐니스죠. 그래서 우리 SK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외도죠. 그리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시험 또는 문제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조합 NCR, 조건부 확률 P의 A바 P, 연속 확률 변수 X, 그래서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 그리고 분산의 성질, 이항분포, 그러면은 요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확률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수부터 시작해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한번 유도해보고 카이제곱 분포,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보게 됩니다. 시그마 제곱, 그리고 표본 비율 P햇의 분포 역시도 P와 n분의 P, 1-P 중요하죠. 세 번째는 추정과 가설 검정이네요. 추정 파트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고 95% 신뢰 구간 구하기 이런 문제 자주 나오고요. 가설부터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의 제1종의 제2종의 오류 자주 나오죠. 검정력 1-베타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 검정이 있는데 현재는 단일 모집단의 가설 검정, 두 모집단의 가설 검정 등등 있고요. 그리고 가설 검정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환경상 이름도 있어요. 분산 분석, 교차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 회귀 분석까지. 특히 회귀 분석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회귀 계수 베타0, 베타1 구하기, 결정 계수 R제곱 계산하기, 이제 다중회귀 모형으로 들어가서 행렬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구나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먼저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이번 시간 기초 통계량입니다. 자료의 대표값의 종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자료를 이용해 각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대표값이 뭔데요 하면 최, 중, 평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의 흩어짐을 나타내는 산포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각각을 구할 수 있다. 산포도에는 분산, 4분위 범위 등이 있죠. 그리고 분산은 다른 표현으로 표준 편차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서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산포의 척도인 변동계수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서 주어진 분포를 대표값, 산포도, 비대칭도를 이용해 분석한다. 비대칭도가 외도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서 우리는 부적 편포라고 하는지, 또 좌우 대칭형이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어서 정적 편포라고 하는지 구별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편포는 부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죠. 뭐가요? 바로 외도가요. 그래서 외도가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럼 정적 편포는 외도가 양수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정의하는 피어슨의 외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는 건 내가 주어진 정보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이나 분산 같은 값, 이걸 통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계학이라고 하죠. 보통 시험에 기술 통계, 추측 통계 둘 다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술 통계는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100개의 정보로부터 평균도 좀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분산도 구해보고 또 비율도 구해보고 상관계수도 구해보는 등 이렇게 기술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값, 표준 편차, 산포도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요약하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고요. 관심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전체에 어떤 경위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통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데 그 소통하는 과정, 예를 들어 추정,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없지만 검정 등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시험용으로는 아닙니다. 설명용인데요.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 이 기호 어떻게 읽으라고요? 뮤 이 기호 어떻게 읽죠? 시그마 제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몇몇을 끌어다가 표본으로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그대로 표본으로 끌고 가서 그들로부터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요. 맞아요. 아래에 화살표가 있죠? 추정하러 갑니다. 뭐를 추정할 건데요? 모평균, 모분산 등등을요. 등등등, 등등등. 잘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신경 쓸 수 있는 게 중심이 어떻냐라는 거라 그랬죠. 이때는 최, 중, 평.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최중평. 왜 그럴까요? 우선 평균이라는 단어는 산술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산술 평균 외에도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기하 평균 구하시는 분 없죠? 평균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균 대표값이지만 비대칭적이거나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오른쪽 이 부분 보세요. 와우, 이게 뭐지? 그래, 10, 20, 30, 40, 1000인 경우 1000 때문에 분명히 전체 평균이 많이 높아지잖아. 이러한 단어를 이상값, 이상값 위로 올라갑니다. 이상값이 뭐예요? 아웃라이어, 관측된 자료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아주 작은 또는 큰 값을 말합니다. 이상값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쳤어요? 다시 보니까 1000 때문에 10, 20, 30, 40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은 220이에요. 모평균, 표본평균, 뮤, x바, y바 이렇게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편차들을 이용할 건데 그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기하평균은 기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건데요. 그 방법은 내가 n개를 곱한다. n개 그러면 n제곱 읽을 때는 n제곱 근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n제곱근 뭐가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왼쪽에 볼게요. 기하평균은 곱셈의 입장에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곱셈, 곱셈. 따라서 0.02, 0.2, 0.06일 때 연평균 수익률 그러면 곱하고 앞에 3 집어넣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이렇게 읽어요. 세제곱근
0.10 곱하기 0.22 곱하기 0.06 이렇게 읽으면 3 루트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세제곱근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0.11이 평균이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곱셈에 의한 평균인 뭐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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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율의 대표값이 쓰인다. 조합평균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의 역수의 산술평균에 대한 역수 우리 x1, x2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의 역수인 x1분의 1, x2분의 1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는 거죠.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을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왼쪽에 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조합평균은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80km/h, 100km/h 이렇게 뭔가 값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km/h 이렇게 두 개의 의미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때는 갈 때는 80km, 올 때는 100km다. 평균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90km/h야. 이렇게 쓰지 않고 위처럼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2로 나눈 것 분의 1, 9분의 800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약간 작아요. 그래도 값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조합평균은 시험에는 거의 속도 정도를 물어보는 게 한 번씩 나온다. 관측된 자료가 양수일 때 산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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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조 무슨 말이에요?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요. 기하평균, 조합평균 순서로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제가 3, 4, 5가 있다. 1번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3으로 나눈다. 2번 3 곱하기 4 곱하기 5에 세제곱을 근을 한다. 3번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것분의 1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쪽이 제일 크고 두 번째다. 이런 해석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 산기조에서 는이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3, 3, 3 이렇게 같은 값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다. 절사 평균 한 번씩 나와요. 절사의 trimed가 뭐예요? 뭔가 끝자리를 잘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크기가 20인 표본 집단의 경우 10% 절사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 그러면 끝자리에 10%만큼씩 잘랐다. 뭐 두 개씩 없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2개, 왼쪽 2개에서 총 16개만이 표본이다.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상값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이상값 있으면 절사는 자른다. 절사는 자른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을 제거한 후에 평균을 내주세요 라는 거죠.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산술평균 대신 절사평균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중평균입니다. 시험에는 가중평균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AI 쪽 들어가면 가중치를 넣어서 그 부분을 만들고 평균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이상한 다른 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80점, 90점, 100점이 하나하나씩 있으면 80 더하기 90 더하기 100을 3으로 나눈다. 오케이? 그런데 80이 3개가 있고 90이 2개가 있고 그러면 80 곱하기 2, 3 더하기 90 곱하기 2 더하기 100 그러면서 총 6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모양이 지금처럼 가중을 둔다라는 말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중을 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문제를 풀면서 나오겠지만 전체 100점인데 그 100점 안에는 또 다른 100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뭐 면접을 볼 때 A 면접, B 면접, C 면접을 다 합한 다음에 난 100점으로 만들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때 30대, 40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30대, 30대, 40
해서 100을 완전히 만드는 0.3, 0.3, 0.4 이와 같은 모양들 다 가중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위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해서 투자나 점수를 수학적으로 환산할 때 사용한다. 이제 중앙값입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중앙값 계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앙값이 결국 4분의 수에서 2사분면 수가 되거든요. 제2사분의 수.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처럼 한번 그냥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중앙값은 5 더하기 1을 이루나는 3번째 수. 6개가 있다. 그러면 6 더하기 1을 이루나는 3.5번째 수.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수면은 1, 2, 5, 5, 7 이렇게 생겼을 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1, 2, 5, 5, 7, 9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이 3.5번째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앙값 구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앙값은 앞서도 나왔지만 보통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좋다라는 얘기 하고요.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죠.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을 수도 있다. 최빈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모든 사례가 각기 다른 값을 가지면 최빈값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그런데 여러 개의 경우 최빈값이 여러 개일 수 있겠죠. 보니까 6, 6, 6, 그 다음에 12, 12, 12. 아, 최빈값은 2개일 수 있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특히 최빈값 쪽 문제는 질적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을 질문했을 때 A지역에 질문자들의 대답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A지역의 대답이 이렇게 많다라고 최빈값으로 드러냅니다. 4분의 수는요. 보통 Q1, Q2, Q3, Q4 이렇게 얘기하고 Q4가 최대값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Q4가 빠진 거고요. 그러면 중앙값을 기준으로 아랫사분위 쪽에서의 중앙값, 윗사분위 중앙값 이렇게 해야지 보통은 4분위수, 제3사분위수 중앙값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에는 오른쪽에 있는 IQR 많이 물어봐요. Q3에서 Q1을 뺀 것이 IQR 4분위수 범위다. 4분위수 범위다. 그리고 상자 그림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면 원래는 사회조사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시험에서는 이 그림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 제3사분위수, 제1사분위수, 그리고 중앙값, 혹시 평균도 포함하고 싶으면 이렇게 약간 십자처럼 해서 같이 포함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우리가 최대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IQR의 1.5배를 위로, IQR의 1.5배를 아래로 해서 최대값으로 보통 범위를 잡는 거예요. 최대값이 아니라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걸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정하고요. 벗어났다. 그러면 네, 이렇게 벗어난 값을 뭐라 부른다? 극단값이라고 얘기해서 최종적으로는 제외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 통계량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분산, 최빈값, 중앙값, 평균. 최중평이 보이네. 최중평. 그러면 분산만이 다른 3포를 나타내는 거겠죠. 3포 바로 나오네요. 3포에서는 보통 범위, 분산, 표준편차, 4분위 범위, 변동계수 다 나와요. 그런데 변동계수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분위 범위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Q3에서 Q1을 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교수님, 혹시 Q1, Q2, Q3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정보를 딱 5개만 줘요.
2, 4, 10, 15, 21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5개를 가지고 너는 중앙값이야, 너는 최소야, 너는 최대야, 너가 Q1이야, 너가 Q2야, Q3야 이렇게 계산하면 딱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11개짜리를 줘요. 그래서 1번 이렇게 5개짜리 주거나 2번 11개. 그러면 11개를 4분의 1 12 그래서 세 번째 수. 그러면 6번째 수, 9번째 수, 12번째 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등분을 하게 줘요. 사실은 그 중간에 다른 개수는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게 되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무조건 5개짜리 또는 11개짜리만 준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시고 더 어려운 거, 좀 더 현실적인 건 나중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범위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삼포도라는 이름은 큰 이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전체 이름을 삼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분산도라고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통은 4번 분산과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게 빈출 맞아요. 그런데 한 번씩은 평균 편차라는 이름도 있으니 들어보시고요. 우리 표준 편차는 분산에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산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루트를 씌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음이 아닌 그런 제곱근만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이 아닌이라는 얘기는 0과 양수 2개란 얘기거든요. 오른쪽에 표준 편차는 항상 0 이상이다. 0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는 건 모든 정보가 다 3분이야 3분. 그러면 평균도 3, 중앙값 다 3이고 모든 정보가 3이니까 편차도 0이겠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서 나눠도 결국은 0이 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대로 분산을 만약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조건은 무엇에 대한 거였다? 모 분산에 대한 겁니다. 현재 모분산, 표본분산에서 이쪽에 와서 제가 살짝 플러스를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모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료의 개수로 나누지만 표본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료의 개수 빼기 1로 나누네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이후에 공부를 더 하시면서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구할 때는 n개로 나누는데 표본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분산을 계산할 때는 하나 작은 걸로 나눠요 라고 질문하면 그 이유는 바로 자료에 대한 불편성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이후 추정할 때 나오니까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기를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를 작게 나눴을 때 같더라. 만약에 내가 시그마로 나누면 아니 n으로 나누면 약간 값이 더 작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불편성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재에는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모라고 쓰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하면 루트 값이 결국은 표준 편차니까 어느 값이든 상관없이 표준 편차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동일하면 우리 분산이 0이에요. 이거 좋죠? 그 다음에 분산이 크다는 거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단위가 관측 단위랑 같죠? 그런데 만약에 분산의 단위는 사실 분산의 단위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현실에서는 분산의 값을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분산 자체가 뭔가의 연구가 따로 되지 않고 된다면 이제 분산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여하튼 관측값 단위 제곱이다. 다음 중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모집단의 자료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서 나는 모집단에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균은 7이고 7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모두 그 편차를 더하면 0이잖아요. 편차의 합은 0이죠. 그러니 수학자들의 전략은
각각의 편차의 제곱을 해서 그걸로 내가 5로 나누겠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4분의 범위 나옵니다. 앞서 나왔던 Q1, Q3에서의 이 차이를 4분의 범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한 번씩은 4분의 편차도 나와요. 읽어보시고요. 7번 변동계수, 변이계수 이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변동계수, 변이계수 이렇게 이름이 막 섞여서 나와요. 중요한 건 이 변동계수는 3포도라는 거예요. 3포도. 그러니까 3포도에는 분산이 있거나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표준 편차를 나는 갖고 싶은데 뭔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나누어서 좀 표준화할게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니까 1번 정의죠. 여러 집단의 분산을 평균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상대적인 3포의 척도다. 따라서 둘을 비교할 때는 뭔가 표준 편차를 비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보다 보면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3포는 숫자가 작으니까 퍼센트로도 나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4일 때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준화시키기 위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평균으로 나눠서 0.1이다. 그럼 답이 0.1이 나요? 할 수도 있지만 10%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 언제 써요? 하고 물어보면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를 때 따라서 한화와 외화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센티미터와 킬로그램 비교한다든지 또는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을 때 아가의 발치수, 엄마의 발치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야 되나? 몸무게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4번 해석을 잘해야 돼요. 변동계수의 절대값이 큰 분포보다 작은 분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자체가 원래는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라는 건데 그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서로의 그 차이를 변동계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우리 3포의 척도가 아닌 것은 이번에는 문제가 달라졌죠? 3포입니다. 그러면 분산, 표준 편차 4분의 범위, 중위수? 중위수는 아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드디어 그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중평. 저 지금 어디 찍고 있죠? 바로 최중평. 또 오른쪽에 최 어디 있어요? 봉우리가 제일 높은 게 최죠? 그리고 왼쪽으로 중평, 꼬리를 따라서 중평이를 찾아라. 꼬리를 따라서 중평이를 찾아라. 즉 가장 가운데는 최빈값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뒤쪽에 있어요. 왜? 이 꼬리 쪽으로 해서 자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평균이 꼬리 쪽으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가 중앙값입니다. 항상 중앙값은 최빈값 평균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얼만큼 치우쳐져 있느냐라고 할 때 외도가 기준인데 좌우 대칭형이다.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죠.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인 외도가 0인 그러한 분포로서 스큐니스라고도 하고요. 외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꼬리 쪽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외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꼬리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양수와 음수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평균이 오른쪽에 치우쳐졌다? 네, 이 꼬리 때문에 평균이 꼬리 쪽으로 값이 좀 많이 밀렸다. 그러니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면 항상 평균이 크니까 이게 핵심이죠. 항상 평균이 크니까 빼면 양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그림은 어떻습니까? 최빈값과 평균 차가 음수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피어슨의 대칭도가 그런 겁니다. 즉 평균과 최빈값을 서로 빼봐. 그 대신 계산할 땐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을 시켜줄게. 그런데 여러분들 분모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빼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분자에 있는 것만 비교해도 되잖아요. 시험에는 이렇게 분자에 있는 것만 비교하게 나옵니다. 근데 교수님 저 너무 헷갈려요. 왜요? 이렇게 평균이 있고 최빈값 있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최중평
그러면 중앙값이 있으면 어떻게 얘를 기억하죠?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보세요. 분명히 평균이 최빈값하고 잘 멀죠? 그리고 중앙값은 뭔가 느낌상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차이에서 한 3배 정도. 그래서 위에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첨도란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 첨도는 뾰족하다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쓰이고요. 꼬리가 두껍다라는 얘기에도 많이 쓰여요. 뾰족하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정규분포를 중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내가 중간에 두고 비교해 볼게. 이 정규분포보다 뾰족해? 또는 이 정규분포보다 뭉텅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정말 뾰족한 게 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끝자리가 얇으냐 두꺼우냐, 끝자리가 얇으냐 두꺼우냐도 됩니다. 우리 뾰족함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정도이면 중점, 이보다 양수 3보다 크다라는 거 어떤 거예요?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더 뾰족하다, 급점, 얘는 3보다 작대. 그러면 좀 더 무디고 완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첨도 잘 기억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A분포, B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는 B분포가 훨씬 좌우 대칭형인 게 보이거든요. 그럼 A분포는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잖아요. 따라서 정적 편포이고 어디 한번 다 봅시다. A의 분산은 B의 분산보다 크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갈게요. A의 외도는 양의 값을 가진다.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말이죠. B의 외도는 음의 값을 갖는다. B는 좌우 대칭이에요. 대칭. 그러면은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최빈값은 B의 최빈값을 찾다. 최빈값은 현재 보이는 대로 이렇게 꼭지점까지 올라간 게 최빈값입니다. 그럴 때 A의 최빈값이 B의 최빈보다 작은 건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틀린 거는 3번이다. 네.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A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린 외도가 양수이며 좌우 대칭형인 분포로 외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222페이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통계, 기초 통계 파트를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